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불발되면서 정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수차례 이재명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기 정치 논란에 섰던 정청래.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번 밀실 합당 의혹으로 김민석 국무총리의 공개 저격에 이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까지 실망감을 표한 상황. 조국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정돈된 제안을 해주시지 않는 과정에서 상당히 몸살을 앓은 피해자 입장입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62%에 가까운 득표율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주당 대표 자리에 오른 정 대표. 노사모 출신 친노 정치인으로 분류되지만 아웃사이더를 자처하며 독자 노선을 걸어온 정 대표의 정치 여정 이슈플러스가 짚어봤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1965년 충남 금산군에서 10남매 중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건국대 산업공학과 재학 시절 학생운동에 투신했습니다. 1988년 그는 전대협 산하 조국통일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처음으로 안기부의 수배 대상이 됩니다. 석 달간 수배 생활을 하던 그는 위장을 하기 위해 가발과 안경을 착용하고 다녔다고 회고했습니다. 결국 붙잡힌 그는 안기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죠.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적 있습니까? 저는 88년 안기부에 연행돼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지금도 호텔 이름을 모릅니다. 들어가자마자 수돗물 콸콸 틀고 진짜 팬티바람으로 수건으로 간 지 4시간 동안 맞았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았어요. 이겨냈어요. 1989년 11월에는 주한 미대사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정 대표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두고 매국방미라고 비판하며 미 대사관저의 방화 시도 및 화염병 투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출소 후 1992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보습학원을 엽니다. 학원 이름은 길잡이 학원. 운동권 출신의 전과까지 따라붙어 취직이 불가능하다는 걸 일찌감치 깨닫고 학원 사업에 뛰어든 거죠. 스파르타식 수업으로 길잡이가 아닌 애잡이 학원이란 별명도 붙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정 대표는 몇 년 사이 원생 1,500명, 사옥 2채, 버스를 10대나 굴리는 큰 학원으로 길잡이 학원을 성장시킵니다. 학원을 통해 지역 기반을 다진 셈이죠. 학원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 정 대표는 전성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치권에 뛰어듭니다. 2002년부터 노사모 활동을 하면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를 돕기 위한 유권자 운동에 앞장섰고 2004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 속에서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마포울에 출마해 한나라당 강용석 후보를 꺾고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어느 한 집단이나 한 단어에 갇히지 않는 길을 걷습니다. 스스로를 왕따라 칭하기도 했던 정청래. 그는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전대협 출신 정치인이지만 386 세대에 묶이길 거부했고 386이란 단어도 제가 제 입으로 쓰지 않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386으로 도매금 처리된 적은 많지만 그분들하고 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뭐 해본 적 없습니다. 노사모 활동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했지만 스스로를 친노라 불리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저는 친노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친노 개파 수장이 아닙니다. 기성 언론은 멀리하고 개인 SNS를 통해 지지층과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시민들과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페이스북 정청래의 알콩달콩은 팔로워 15만 명이 넘고 유튜브 X에서도 열심입니다. 2004년 인터넷 중심 시민정치운동 단체인 국민의힘 초대 대표도 지냈습니다. 변방의 아웃사이더인 만큼 거친 발언들로 좌충우돌한 적도 많습니다. 2004년 초선 의원 시절부터 당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에 수시로 날을 세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친노 신주류로 부상하던 시점, 정 대표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유시민이 당내 대선 주자인 정동영의 당선을 고의로 방해한다면서 유시민을 간신이라 지칭하고 그를 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정청래에 대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언급했고요. 내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때 나를 간신이라고 그랬어요. 노무현을 팔고 다니는 저런 간신배를 쳐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뭔가 틀린
틀리면 사방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야. 정청래 최고위원하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저도 일체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싸우면 손해예요, 이분하고. 정청래는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남북열차 시험운행 시승식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청와대를 치사빤스,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비판했죠. 그의 거친 입이 가장 세게 발목을 잡은 건 2015년 같은 당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해 사퇴 안 할 거면서 사퇴한다고 공갈친다고 비꼬았다가 당직 1년 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면을 통해 146일 만에 당에 복귀했지만 공갈막말 논란은 정 대표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이듬해인 2016년에는 공천에서까지 탈락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당의 대표급 대여 공격수인 현역 의원을 내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도 충격이 컸죠. 스스로 길을 만드는 개척자답게 더컷 유세단을 구성합니다. 더컷 유세단은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로 구성된 불쌍한 유세단입니다. 더컷 유세단은 성북을 기동민 후보를 시작으로 광주 광산구 이용빈, 이용섭 후보까지 총 94명 후보의 지원 유세를 다니며 박근혜 정권에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21대 총선에서 부활한 정청래 대표는 22대까지 서울 마포홀에서 연임하며 사선 의원이 됩니다. 정 대표의 정치 인생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은 2007년 정동영계로 처음 만났습니다. 둘은 정동영 팬카페인 정통의 멤버였고 정동영 의원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정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도 함께 활동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둘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발언에 직격탄을 날렸고 이재명이 싫다고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낸 적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싫어요. 이재명 지사 무슨 얘기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요. 두 사람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손을 잡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를 정청래가 지원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 체제 하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여야 대결의 최전선에 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이재명 정권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합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이끌었고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의 두 번째 대권 도전에 또 한 번 힘을 실어줍니다. 정청래는 이재명을 위해 선거 유세를 띄웠고 이재명은 그런 정청래를 친구라 불렀죠. 정청래가 곧 이재명이라 외치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주당 대표 자리에까지 오른 정청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당대표가 된 후에는 정부와 여러 차례 삐그덕거리면서 민주당 내 친명과 친청 계파 싸움에 불을 지폈고 합당 논란을 기점으로 당청 갈등은 민주당의 내부 분열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뒤에는 한때 서로 칼을 겨눴지만 친노로 묶인 유시민 작가, 방송인 김어준이 섰고 친명계 의원들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8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반정청래를 슬로건으로 의원 모임을 결성했죠.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를 미루겠다며 한 발 물러선 정청래 대표.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위기에 맞닥뜨린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